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곡성 영광군수 재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마다 후보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사정이 시끄럽습니다. 복당과 경선 방식에 반발한 일부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벌써부터 혼전 양상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민주당 곡성군수 경선 후보자는 1차 공모까지만 하더라도 3자 대결이었습니다. 강대광 전 곡성군 의원과 유군기 전 곡성군수, 정환대 전 전남도 의원이 곡성군수 자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주당이 지난달 25일부터 경선 후보 2차 공모에 나서고 무소속으로 활동하던 조상래 전 전남도 의원이 추가 모집 시기에 민주당에 복당하면서부터 선거판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었는데 일절 말씀 없이 추가 공모 절차를 또 거치게 됐고. 경선 방식도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하던 기존 방식과 다르게 100% 국민참여 경선으로 하기로 결정나면서 후보자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환대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당비를 내는 당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선 방식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후보를 뽑는 경선이 돼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이 경선을 치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군수를 뽑겠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조상래 후보는 당내 여론조사와 기타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앞서가고 있어서 타 후보들이 견제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6월 복당 시기를 놓쳤는데 이번에 우연히 민주당에서 추가 모집을 하게 돼 거기에 응해 복당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소속 상태에서 당선이 돼도 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선이 되면은 복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들어가겠노라고 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또 민주당에서도 다시 추가 모집 그러니까 후보자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유군기 전 곡성군수는 경선 규칙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의 규칙을 따르며 경선을 완주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과 7일 이틀 동안 결선 투표가 있는 국민 경선 방식으로 곡성군수 재선거 본선 진출자를 가립니다. 영광군수 재선거도 경랑입니다. 민주당이 장세일 후보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는데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장현 후보가 중앙당에 의해 사퇴당했고 특정인 밀어주기 의혹도 제기된다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영광곡성 재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전포고했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자분과 탈당이 이어지면서 재선거 판도가 예측 불허의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의 대표적 노인복지시설 두 곳이 지난 7월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끝냈는데요. 그러면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교통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 시내버스 정류장에 어르신들이 줄지어 버스를 기다립니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노인 복지시설에 셔틀버스가 다녔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이 끝나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승강장 몇 개를 걸쳐서 오니까 시간이 가시고 아까 어떤 엄마도 오고 가고 안공 4시간 걸린다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효령 노인 복지타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의 두 공공복지시설 모두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에 있다 보니 이용자들의 불편이 큽니다. 특히나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불편은 더욱 큽니다. 버스 이용하면 30분 걸리고요. 대중교통 이용하면 한 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용하기 참 불편합니다. 시간도 늦고 승하차기가 일반인들 함께 이동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게 힘들어요. 광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운행하던 셔틀버스의 운영을 멈췄습니다. 15년 가까이 운행이 오던 빛고울 셔틀버스 5대와 효령 셔틀버스 2대의 운행을 끝낸 이유는 예산 때문입니다. 매년 7억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따라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셔틀버스 이용객의 14%에 불과해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이 적다는 점이 가장 크게 적용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때문이죠. 네. 강사료 같은 그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제는 셔틀버스 운영 중단에 따른 광주시의 후속 조치입니다. 건강타운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셔틀버스를 폐지하는 대신 시내버스 노선을 늘려주든지 배차 간격을 줄여서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고
광주시도 대책을 마련해보겠다는 말은 했지만 아직까지 변한 건 없습니다.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어렵다고 대중교통과 쪽에서는. 예산 문제로 뒷전으로 밀린 복지시설 이동권 문제는 광주 지역 복지시설과 노인들 문제를 광주시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오늘 성명서를 내고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도시공사가 시의 주요 공기업인데 내정자 경력에서 전문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임명된 광주 산하기관장은 강기정 시장의 지연 학연으로 얽혀 있다며 이는 2년 후 지방선거를 겨냥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광주도 후보 지역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소각장이다 보니 입지 선정이 가장 큰 난관인데요. 최근 여수시는 1순위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가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주민 공청회. 8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고 일부는 결사 반대 현수막을 모자에 둘러썼습니다. 지난 4월 자원회수시설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된 3일동 주민들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3일동 내부에서도 후보지와 가까운 마을의 주민들이 여수시의 절차에 항의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산단의 악취에 소각장의 유해물질까지 더해지는데 인접마을의 의견 수렴 과정은 빠졌다고 반발합니다. 그 대표가 응모를 안 하고 3km 바깥에 있는 주민 3일동 지역발전협의회 거기에서 응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부터가 잘못입니다. 처음으로 여수시에 공모 제안을 했던 주민협의체도 반발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시설과 기금이 조성되는 만큼 실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은 화학단지입니다. 국가산단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화학 공장 하나 들어오는 것보다 차라리 있는 소각장이 10개고 20개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순천시와 광주도 쓰레기 소각장 설치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보 전달을 강조합니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좋은 시설을 알리고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정보를 많이 공개해 주는 게 관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고 2029년 계획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올 연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동남아에서나 재배되던 망고, 레몬 등의 아열대 작물이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장성에는 국립아열대작물센터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예로부터 일조량이 많고 기온차가 커 과일의 주산지로 이름난 장성. 이곳에서 30년 가까이 사과와 포도 농사를 지어온 나우석 씨는 몇 년 전 아열대 작물 재배로 눈을 돌렸습니다. 기후는 한 해가 다르게 바뀌고 일손 구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손은 덜 가면서 수익성은 좋은 작물을 고민하다 애플망고를 선택했습니다. 나무마다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는 자줏빛과실. 단맛과 향이 뛰어나 태양의 알이라고 불린다는 아윈종인데 국내산 애플망고를 찾는 이들이 늘면서 사실상 전량이 직거래나 수도권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국내산 망고들은 보시다시피 거의 현지에서 95% 이상 익혀가지고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망고의 제대로 본연의 맛을 그대로 갖고 가시죠. 인근의 또 다른 시설하우스. 우거진 초록 잎사귀 틈으로 주먹만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인도 같은 따뜻한 나라에서만 자라는 줄 알았던 레몬입니다. 약품 처리돼 유통되는 수입산과 달리 국내산 레몬은 비타민이 그대로 살아있어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받으며 장성에서만 12개 농가가 레몬 재배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열대 작물인 이 레몬은 재배 2년 만인 올 가을 첫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장성에서 이 아열대를 키운다는 건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지금 기후가 바뀌어서 점점 기온이 높아지고 상승하기 때문에 장성에서 이게 되겠다. 지난 100년간 국내 연평균 기온이 약 1.6도씩 상승하면서 아열대 작물 재배도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만 2,000헥타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농업 연구가 시급해졌는데 농촌진흥청은 장성군 3계면에 아열대 작물 재배를 연구하고 실증할 국립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를 세웁니다. 2026년 문을 열 센터는 총 사업비 370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으로 장성군은 국내 아열대 작물 재배 연구의 전초 기지를 넘어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장성 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과 신소득 창출 기회 제공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미래 농업의 핵심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장성은 남방, 북방 한계점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국내의 맞춤형 아열대 작물 재배 연구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기후변화가 역설적이게도 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농촌 체험형 숙박 프로그램인 푸소를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농촌에서의 바캉스, 이른바 촌캉스에 유행해 강진군이 기존보다 더 강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15년 동안 한인민박을 운영하다 귀국해 강진에 정착한 정진이 김숙자 씨 부부. 친척이 살고 있는 강진을 몇 차례 오가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어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체코에서 민박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푸소 운영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에서 15년 동안 한인형 민박을 펜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계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감하게 군청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보고 싶다고. 이들이 도전을 시작한 곳은 60세대 남짓이 사는 조용한 시골 마을. 주민들도 푸소 농가 운영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낡은 빈집에 새 주인이 생기고 주택도 새로 들어서면서 동네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주민들은 다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 집을 짓고 집들이 다 보시면 좀 오래된 집들이 많기 때문에 새 집을 짓고 오셔서 이제 다들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2015년부터 기존 주민들이 가진 주택을 리모델링해 농촌형 숙박 체험을 진행해온 강진군. 인구와 일자리 증가를 위해 올해부터는 푸소 시즌2, 이른바 푸소 온가를 도입했습니다. 주택을 새로 짓더라도 푸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푸소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를 품질 개선을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 푸소 이용자들께서 편리하게 주무실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강진군이 운영하는 푸소 농가는 80여 곳. 중고등학생과 일반인, 공직자 등 지난 9년 동안 6만여 명이 찾으면서 농촌의 새로운 소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요즘 학생 수가 줄어서 폐교가 잇따르고 있는데 반대로 학생이 많지만 학교가 적어 고민인 곳이 있습니다. 순천시 해룡면인데요. 인구가 크게 늘었지만 고등학교는 한 곳만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출근길 차량 사이를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학생들. 줄줄이 가방을 맨 채 학교로 가는 시내버스를 기다립니다. 대부분 고등학생입니다. 순천시 해룡면의 고등학교는 단 한 곳. 고등학생 10명 중 8명이 10km 넘게 떨어진 다른 학교로 매일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버스 한 번 놓치면 한 20-30분씩 지각을 해버리니까 더 일찍 나와야 되는 게 좀 불편하게 하죠, 평소보다. 자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도 몇 군데 있는데 이마저 없으면 시내버스나 부모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부분 시내버스 아니면 통학버스. 늦으면 택시 많이 타서 뭔가 좀 비효율적인 것 같긴 해요. 해룡면 인구는 순천 신대지구가 개발되면서 빠르게 늘었습니다. 10년 사이 2만 3천 명 증가해 현재 5만 6천 명으로 전국 면 단위 중 가장 많습니다. 중학교는 6곳으로 선택지가 넓지만 부모는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
통학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통학이 제일 문제죠. 지금 10km 이상을 지금 애들이 통학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지역 주민들은 본격적인 학교 유치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고등학교 유치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해룡에 빨리 고등학교가 이설되거나 또 신설되거나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 소멸과 학생 감소 등을 고려해야 하는 교육청은 이번 움직임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역의 오랜 불편을 파악하고 있다며 개발 예정인 인근 선월지구 고등학교 용지 등을 검토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